자, 물권법 판례입니다. 총론, 강론 판례가 많고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지문 중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례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끼세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해해서 머리에 넣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 가능한 범위 내의 판례들 위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총론 부분에서는 물권법 총론 부분에서는 조문이 몇 개 없고요. 대부분 판례인데 그 판례가 대부분 물권적 청구권 판례하고 등기 관련 판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물권적 청구권과 등기 관련 판례들 뭐 가등기라든가 이중보전 등기라든가 무효등기 유흥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 중과생각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권주의 예외 물권 법정주의 관련된 기본적인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죠. 총론에서 그 정도 대부분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동 건물이라고. 이건 물권의 개체인 물건에 관한 거고요. 물건에 관해서는 일물, 일권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구분 등기하지 않은 한동 건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 등기. 무효죠.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했다? 등기를 효력이 없냐? 있죠. 면적이 조금 다르더라도 다시 실측하면 되죠.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해설을 볼까요? 물권에 개체인 토지 일필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의도의 경계가 원칙이 된다. 따라서 등기부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다. 물권에 계신 토지 일필제 공간적 범위는 지적도상 그 선이 있잖아요. 그게 됐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니까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면적이 실제와 설령 다르게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그 등기는 그 토지를 나타내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1번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점이 됩니다. 자, 2번은 이제 역시 물권의 개체인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해서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죠. 특히 경작자는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 경작자가 농작물을 팔았을 때 미수확 상태에서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 농작물을 산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옳은 지문이죠. 자, 참조. 매수인이 임목을 샀는데 특정을 하지 않고 명인 방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임야 내에 나무가 2만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10,000그루를 샀어요. 내가. 그럼 이 10,000그루를 특정해야죠. 울타리를 치고 10,000그루 바깥으로 울타리를 치고 입구에다가 편말을 세워서 요 울타리 내의 나무 10,000그루는 갑수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특정해서 명인 방법을 해야. 왜 물권의 객체는 특정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가 산 나무가 어떤 것인지 특정해서 명인 방법을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특정하지 않은 명인 방법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역시 일물일권주의 예외와 관련해서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집합물 우리 강의할 때 늘 뭐 얘기했죠? 돼지 100마리 양돈장 특정 양돈장 내의 종류 돼지 수량 100마리 그럼 이걸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서 그게 집합물이죠.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후에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 집합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이렇게 되죠. 자, 4번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서 관습법은 대법원을 말하죠.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종류 강제와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는 내용강제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중에 종료강제를 위반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내용강제 위반도 무효고요. 종료강제 위반도 다 무효죠. 물권법정지는 강행규정이니까. 여기서 종료강제를 위반한 게 4개가 있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소유권, 근린공원 이용권. 그 중에 사도통행권은 관습상 통행권이라고도 얘기하죠. 사실상 소유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인정 안 해주죠, 판례가. 그러니까 4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뭐라고 그러죠? 사실상 소유권. 이런 권리를 법원은 인정한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온천에 관한 권리 줄여서 온천권. 이런 것도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일 뿐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하수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죠. 5번. 물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 원인 불문 불강력적 침해도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한 침해도 되고 또는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 점유자나 그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방을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돈 주고 산 사람, 양도인에게 물권적 청구를 유부할 수 없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인 갑이 방해 제거,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갑이 토지를 양도했다. 병에게. 그러면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가 돼야 됩니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분리양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양도인에게 유보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양도인은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 토지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5-1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어요. 이 그림이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럼 전 토지 소유자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을은 증리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는 분리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참전 안 보셔도 됩니다. 6번.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서 방해가 뭐냐? 방해의 뜻. 이런 경우가 있었죠. 갑소유 땅에 을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몰래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량이 매립이 돼 있어요. 자, 이때 갑은요,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방해가 뭐냐? 우리 대부분이 둘로 나눠요. 을이 갑소유 땅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 요거를 방해의 원인,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에 의해서 매립되어 있는 요 폐기물, 이걸 방해의 결과라고 하고요.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요 방해는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방해. 이게 방해예요. 그럼 이미 매립되어 있는 이 폐기물은 뭐냐? 이건 방해가 아니라 손해다, 손해. 갑의 손해.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는 요것만을 말한다. 방해 원인 제거. 즉, 갑이 이렇게 더 이상 매립하지 말아라. 이게 방해 제거 청구예요. 반면에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갑이 을에게 제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이 제거하고 을에게 뭘로 해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를 말할 뿐 방해 결과 제거는 아니다. 방해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다. 6번. 자, 해설을 볼까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현재도 지속되는 침해가 뭐냐? 아까 봤던 방해 원인. 이게 방해 원인. 즉 매립하고 있는 행위. 이거 말하는 거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됐다. 이미 매립이 되어 있는 것. 그건 손해다. 손해. 따라서 방해와 손해는 다르다. 결국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방해 결과 제거는 청구 못한다. 이건 손해배상으로 가라.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즉 매립하는 행위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판례는 매립하는 행위와 이미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근저당권 설정 후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자기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 돈을 갚게 되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 현재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이죠. 반면에 전 소유자는 을과의 계약상 지위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구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구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두 번째, 요 갑을 뭐라고 지문에 나오냐? 근저당권 설정자죠.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근저당권 설정자예요. 그런데 현재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권은 병에 넘겼으니까. 그래서 갑을 구소유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이지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라고도 나옵니다. 영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현 소유자, 구소유자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8번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죠. 점유했어요. 근데 등기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전매했죠. 미등기 전매. 자, 그러면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매가 됐는데 등기는 갑에게 있는 상태에서 점유만 이렇게 넘어간 상태예요. 즉,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데 이 갑이 우리민법 213조 뭐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213조에 근거하여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남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죠? 갑은 등기 의무자고요. 소유권 등기 의무자. 을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갑이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밑에 참조도 마찬가지죠.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사서 대금을 지불하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X부동산은 갑소유다. 여전히. 그 다음에 병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임차에 점유하고 있다. 자, 을은 매수인이고 병은 매수인의 승계인이죠.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승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 이렇게 됩니다. 9번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건물의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10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하는 건물 명도 청구는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뭐죠? 직접 점유자죠. 안 되면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도 명도 청구할 수 있죠.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본권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직접 점유자 또는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점유해수 청구권은 204조 점유 반환 청구권이죠. 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죠.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12번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병에게 건물을 임대라고 돼 있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일단 을이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는 못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을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했다. 병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건물 철거 집행을 위해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랬죠. 병은 나가야겠죠. 안 나오면 깔려 죽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인 갑은 건물 임차인 병에게 철거할 것이다, 퇴거해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퇴거를 청구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집행할 것이다,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반면에 참조는 역시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정에게 건물을 팔았지요. 근데 건물이 아직 미등기예요. 그럼 정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정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정은 아직 건물 소유권은 없어요. 건물 소유권은 없는데 건물을 철거할 권한은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정한테.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 정은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판례. 12번 갑이 그 소유 땅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거죠. 사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대법원은 물권행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한다 그랬죠. 물권행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이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죠. 그러니까 갑이 땅을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해준 뒤에 계약이 취소가 되면 을에게 이전돼 있는 등기를 말소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결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권법 총론 부분에 물권 일반론과 관련된 일물일권주의와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된 판례들과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된 판례들이 기본이고요.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가가지고 채권행과 물권의 관계에 관련된 판례, 여기 12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와 관련된 것들이 판례가 쭉 나오죠. 여기 13번부터죠. 등기와 관련된 판례들은 양이 좀 많으니까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